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지도부가 교체가 됐고요. 네.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그리고 향후 전망들까지 김혜실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회 일정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3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이어서 5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면서 제12기 1차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17일까지 약 2주 동안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후진타오 주석과 원저바오 총리 체제가 막을 내리고요. 그리고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공식 출범합니다. 양회에서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난 11기 양회 기간인 2008년부터 5년간 경제 발전 성과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양회 기간 첫 해인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부 교체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변화들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점까지 삼성증권의 전종규 책임연구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중국은 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로의 그 변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부의 그런 교체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산당 내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세 번째는 그 이어서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군대의 그런 이런 하부 인사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미 작년 1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공산당 내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상무위원 선출이 마무리가 된 거라면 이번 전인대는 두 번째인 행정부의 새로운 구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리커창이라고 하는 총리가 다음 주 15일 날 선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공산당 내 조직 개편 상무위원 구성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의 승리였다고 한다면 이번 행정부의 구성은 공청당이 약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무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공청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보실 관점은 뭐냐면 태자당과 공청당 간의 이런 권력 배분이 끝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견제와 서로 간 협력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산당의 조직 개편, 행정부 구성, 그리고 지방과 군 관련 인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권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부처 개편안들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4번의 지도부 교체를 이루면서 6차례 크고 작은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중국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향후 정치 경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내용들 보면요. 시장이 기대했던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그리고 에너지 자원 관련 부서의 통합과 격상과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은 집권 초기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외 정세, 민생 요구 현안과 관련한 부분의 조직 개편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일본과의 마찰 등으로 외교부와 국가해양부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스모그와 황사 문제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부 권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철도부와 교통운송부의 통합 그리고 식품안전부의 주요 부처 격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통화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인플레이션율과 유동성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경착륙 우려가 부각되자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이후 3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반등하면서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규제책을 꺼내들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흡수에 나선 겁니다. 따라서 올해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은 중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의 중립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제 성장률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네, 통화 정책의 빈 자리는 재정 정책이 메워줄 전망인데요. 정부는 올해 재정 정책 목표치를 지난해 8천억 위안에서 1조 2천억 위안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은 각각 8%,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올려잡아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의료 및 헬스케어 그리고 사회보장 및 고용 부분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전체 재정 지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비와 과학기술 관련 재정 지출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납니다. 삼성증권의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바로 부분이었죠. 사실 중국은 이번 전인대 개막일 날 원자바오의 정부 보고를 통해서 지난 실적과 함께 성과와 함께 올해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목표치가 설정이 됐는데요. 재정에 대한 확실한 적극적인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숫자로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에 대한 규모를 작년보다 무려 50%가 증가된 1조 2천억 위안을 쓰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고정자산 투자도 작년에 16%가 목표였습니다만 올해는 18%로 그냥 높여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상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기 위해 돈을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어느 자신감을 갖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돈의 씀씀입니다. 그들의 돈 쓰는 것은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인프라 투자에 한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한 중국이 지금 필요한 소비를 위한 뭐 헬스케어라든지 교육, 서비스,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확대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은 보수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신행정부 초기에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7.5%로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의 경기 반등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8% 성장은 가능할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인대 기간 동안에 보시면 시장은 우려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라든지 막 이런 경기가 빨리 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또 기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생기니까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7.5%라고 하는 것은 균형 맞춘 그런 목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잡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것들은 확실하게 씀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지킬 것이고요. 하반기 정도까지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통화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중국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상반기는 경제 성장률에 치중을 하고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점점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핵심 변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에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진국들의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수반된다면 7% 후반에서 8% 초반대까지 경제 성장률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정책 측면을 좀 보면은요, 내수 위주 부양책을 쓸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죠. 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투자 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텐데요.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수출이
설립교역액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 대비 2%포인트 낮은 8%로 선정됐는데요. 반면 투자 증가율은 2%포인트 높은 18%, 그리고 소매 판매는 0.5%포인트 높은 14.5%로 설정했습니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촉진 정책을 내놓고 국민 소비 능력 증대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액션 플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의료, 통신, 환경에 대한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중국이 내수 소비를 육성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전환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수출에서 내수로서의 그런 성장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전환은 우리나라에 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시사점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화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 내수 기업들에 대해서도 성장을 육성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새 가장 부각되는 게 뭐냐면 IT라든지요, 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IT와 자동차 대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이 워낙에 내수 시장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네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조립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경쟁이 좀 과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IT, 자동차, 기계 등의 완성 메이커 산업 경쟁력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지만요. 한국의 경쟁력은 글로벌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투자 전략 잡아봐야 할 텐데요. 삼성증권 전종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중국 정책 관련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보시는 차이나 플레이는 첫 번째는 경기에 민감한 철강, 화학, 기계와 같은 그런 산업재 소재가 차이나 플레이가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수 소비주에 관련한 그런 이제 소비주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내수 소비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이 상반기에 나오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철강, 기계, 조선까지 포함한 이러한 기업들의 바텀 피싱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수혜주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 특별히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소프트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내수 소비 관련한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헬스케어, 그다음에 교육, 환경오염, 그다음에 이러한 문화 콘텐츠 같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에 성공하는 그런 수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유망한 오랫동안 보셔야 될 유망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 기계, 철강, 화학 업종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중국 정책 관련 헬스케어, 교육, 환경,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 인프라 수혜주와 내수주 관심 가질 것 조언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정책 방향들 그리고 경제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와 삼성증권의 전종규 책임연구위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